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산학명단 지식재산 전략실의 최영호 실장입니다. 예, 오늘 그 앞에 이제 발표 쭉 주신 또 연구비나 그 운영 현황들과 좀 달리 그 특허 쪽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업무 특성상 교수님들과 직접 소통을 한다든가 아니면 실험실과 직접 연계가 되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교수님들도 많이 와주셨고 또 이제 관리기관 분들께서도 이제 안내나 홍보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역할들을 해주시기 때문에 자료를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특허 전담 대리인 제도 개선 및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안내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허 전담 대리인 제도 개선입니다. 현재 지금 서울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보면요, 이게 특허가 약 그 보유 특허만 11,000건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저작권이나 상표까지 포함을 하면 13,000건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도별 출원 현황을 보면 매년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 1,800건 정도를 출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등록은 전체에서 한 50% 정도 조금 모자라는 수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마 외국 대학이나 다른 데에 비해서도 많은 숫자의 특허들이 출원되고 있는 현황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허 전담 대리인 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특허 사무소인데요. 보통 일반적인 행정은 저희가 이제 지식재산 전략실이나 행정 쪽의 내용들은 저희가 진행을 하긴 합니다만 그 특허에서 가장 중요한 그 청구항을 픽싱하는 거라든가 뭐 명세서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분들은 그 전담 대리인 특허 사무소들이 그 위탁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상으로 지금 보시면 국내 특허 사무소가 약 300개 정도 조금 상회하는 숫자들로 있는데요. 저희가 서울대학교 특허를 한 해에서 한 번이라도 만드는 전담 사무소를 그 손을 들어보라고 하면 거의 200개가 넘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국내 대부분 전담 사무소들이 저희 걸 한 건 이상씩은 다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좋게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집약적이지 못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다는 내용으로 숫자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숫자상을 보면 산단 지정으로 해서 전담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23% 정도 과거년에 돼 있었고요. 현재는 이제 26% 정도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뭐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 다른 대학들 보면 거의 90% 정도를 전담 사무소를 지정해서 픽싱을 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는 100%로 거의 뭐 예외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담 사무소 관련해서 이제 정부에서 보안 관리 강화를 이제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뭐 2년 전에는 이제 국정원에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실태 조사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여기서 국가 핵심 보유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타 대학이나 타 기관 비해서 서울대에서 가장이 많다고 또 아마 밖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담 사무소 운영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료가 제출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연구자가 지정돼서 특허 사무소를 하고 있는 부분에 어떤 식으로 보안 부분들을 관리를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다시 이제 되돌아오곤 하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지난달에 또 이제 산업부에서 그 실태 조사를 다시 한번 또 나와서 같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들이 이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최근에 이제 지금 뭐 국가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출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가의 기술이라든가 지식재산권 부분들을 절대적으로 좀 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들의 그 장치를 마련하라는 지시를 여러 번 받은 바 있습니다. 이건 카드뉴스 홍보 부분인데요. 지난달하고 지지난달에 이제 학교에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게 홍보팀을 통해서 카드뉴스에 전담 대리인 제도를 왜 실시를 하는지 또 그리고 전담 대리인 제도를 했을 때 어떤 메리트가 연구자들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이 이제 주요 개선 내용인데요. 실제로 전담 대리인 제도를 지금 당장 시행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사실 처음 시행했던 부분이 2017년에 저희가 30개 정도를 전담 대리인을 지정을 했었는데 당시는 사실 자율권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한 2년, 3년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수입률 자체가 그 사무소를 사용률이 점점 떨어져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유지는 하고 있었지만 거의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근데 최근까지 이제 계속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시 제도 개선에 좀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부분들은 그 특허 심의 대상 특허만 전담 사무소로 운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률이 없으니 그 보통 특허 하나 국내권을 낼 때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를 특허 사무소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서울대 특허에 집중을 하고 노력을 해줄 이유가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질이 좀 저하가 되는 상황이 있었고 비전담 사무소에 대해서 어떤 관리 미흡이나 정보 누락 그리고 보안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점점 좀 누적이 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 사항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전담 대리인 전문성 및 책무성 확보 부분이 첫 번째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입찰이라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외형적으로는 진행을 했지만 이걸 추진하기 전에
교내에서 이제 특허를 많이 내시는 교수님들하고 개별적인 면담을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가능하고 전문성이 가능하면 좀 확보되어 있는 전담 사무소들을 사전 미팅들을 좀 많이 진행을 해서 전문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책무성 부분에 있어서는 특허를 출원하시다 보면 실제로 중간에 특허청에서 이제 거절 사유들이 발생이 돼서 OA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데 이게 전담 사무소에서 사실 신경을 써주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착오라든가 어떤 문제 발생에 대해서 책임 여부들을 좀 따져서 이번에 이제 계약 체결을 하면서 이런 손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좀 정리할 수 있도록 그 강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월 1회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사안이 발생이 된다든가 필요시에는 사안별로 만족도 조사를 교수님들께 실시를 해서 연말에 이 재평가를 실시를 해서 전담 사무소 부분들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그 탈락을 시킬 것인지를 판단을 하도록 제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구자 지원 강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특허비 부분들을 보통 3년간 간접비 평균에서 10% 정도를 교수님들께서 이제 그 직접 쓰실 수 있도록 이제 특허비를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매번 이게 부족하시죠. 부족하시는 상황에서 올해와 내년까지는 전체 50% 정도를 절감을 하실 수 있고 또 요 전담 사무소를 사용했을 때 내년에 25%까지 절감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좀 순차적으로 좀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택 기회 확대 부분인데요. 전년까지는 같이 10개가 있었지만 사실 기술 군별로 5개를 그 분리를 시켜서 칸막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교수님이 어떤 전담 사무소를 지정을 하시려고 그러면 2개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원래는 선정을 하면서 전방위 업무를 할 수 있는 조금 규모가 있는 특허 사무소들을 지정을 해서 10개 중에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시더라도 관련 분야 부분들을 소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범위를 넓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원 서비스 부분들인데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수입률이 자기들이 이제 특허 사무소가 저희가 10개를 지정했는데 가져갈 수 있는 수입률이 크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산단에 대한 서비스 질을 계속적으로 그 교수님들께 높여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서 초기에는 그 뭐 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제자분이 그 운영하시는 그런 변리사 사무소나 이런 걸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길게 보실 때는 이런 부분들이 장점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부의 어떤 그 요청 사항이나 또 저희가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앞으로도 이제 신규 그 교원분들이 이제 임용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좀 찾아뵐 수 있는 자리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또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제도 개선에서 불편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교원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안내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다른 부분들은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그 특허를 이렇게 사실 교내에서 만드시는 분이 교수님들 한 2,200분들 중에 사실 300분, 400분 정도가 매년 한 건 이상씩 만드시는 분들이긴 한데요. 그 중에서 그 간접비 재원으로 대부분 어떤 사업화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왔었고, 근데 수년 전부터 이제 저희가 자체 재원을 좀 확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교육부라든가 과기부 쪽에 사업을 이제 계획을 저희가 제출을 해서 4개 정도를 저희 지재실에서 이제 그 확보를 하고 있고요. 전체 총 예산은 약 30억 조금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원래 이제 R&D 예산이 조금 삭감되면서 4억이 조금 빠진 상황이고요. 내년에는 30억 정도 상회할 수 있도록 그 상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교수님들께 조금 더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지 안내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잘 모르셔서 이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오늘 자리를 빌어서 좀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특허 기획 설계 지원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부분들이 사실 그 저희가 최근에 이제 핫 이슈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부분인데요. 그 2차 전지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 아마 국내외에서 석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분들이 서울대 서너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조금 재밌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삼성이나 LG 쪽에서 와서 이제 이런 부분들 특허를 이전한다든가 기술 사업화를 하려고 진행을 하려고 보면 정작 서울대가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특허가 없습니다.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사유는 뭐 다른 부분이 아니라 민간 과제 형식으로 과제를 수주하시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대부분 연구비만 수주하시고 현대자동차나 모비스 같은 데에서 실시권들을 가지고 현재 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좋은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좋은 인력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화를 해낼 수 있는 그런 그 방식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IP R&B라고 이제 이름해서 바꿔 말씀드리면 연구실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 변리사 분들이나 아니면 여기 전담할 수 있는 그 담당자분들이 연구실을 방문을 해서 교수님이 그간에 이제 쓰셨던 논문
만드셨던 이제 특허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역설계를 진행을 해서 저희가 뭐 회피 설계라든가 뭐 보유 특허 분석 그리고 연구실별 이제 IP R&B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예산들 또 바깥에 용역을 줄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을 지원을 해서 새로운 특허나 개량 특허들을 만들어서 외부에 이제 삼성이나 LG 쪽하고 직접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발판을 마련하고자 제도를 만든 거고요. 이거는 뭐 한 연구실에 2,200이 아니라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건당한 그 수의계약 범위 안쪽에서는 그 예산 부분들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 이전 사업화 촉진 부분입니다. 뭐잘 아시다시피 사실 저희가 기술 이전을 가장 많이 했을 때가 한 88억 정도 연에 진행을 했었는데요. 상당수가 사실은 그 연구실에서 그런 수요처를 발굴을 해서 교수님들이 이제 가지고 오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관에서도 조금 여기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어떤 기술 가치 평가라든가 또 시장 조사 그리고 기술 마케팅 자료 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으신데요. 예비 창업 단계에서 좀 준비하셔야 될 그런 보고서라든가 IR 자료 부분들을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뭐그 기술 사업화라고 하면 그 범위 자체가 광의로 봤을 때 기술 이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술 투자라든가 기술 창업까지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기 때문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법인 설립 전에 있는 분들은 같이 신청을 하셔서 이 부분에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인데요. 시작품 제작 지원입니다. 한 3년 전인가 그 실리콘밸리에서 그 삼성전자 프로 두 분이 한번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그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서울대학교 기술이 원천 기술로서는 정말 우수한데 본인들이 매입을 해가기가 상당히 좀 꺼려진다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유를 한번 물어봤었는데요. 실제로 자기들도 그걸 가져가면 실용화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어야 회사에서 이제 명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를 장담을 할 수가 없어서 좋은 기술인 거는 R&D로서는 분명한데 뭔가가 중간 단계가 하나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는 이야기들이 있었었고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이 시제품 제작 부분들을 그냥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가 아니라 창업을 해서 이걸 바깥에 외부 VC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이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테스팅을 해본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식이겠지만 실제로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긴 좀 쉽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시제품 제작이나 이런 부분을 예산 지원을 해서 테스팅 베드 역할을 좀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론을 넘어서 검증이 되고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판단이 되면 실제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고 학교에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가교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과제가 보통 12월에 저희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10월 정도까지 어떤 예산 부분 보면 신청을 해주시면 시제품 제작이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전략특허 발굴 기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저희가 첨단 바이오라든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또 통신 이런 쪽에 있는데 통신을 예로 들자면은 5G가 지금은 어느 정도 확산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앞에 누가 생각하더라도 6G가 지금 나올 거고 곧 확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술이 가는 길목에 미리 특허를 선점하자라는 취지로 사실 좀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건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연락을 주셔서 연구실에서 의사가 있으시면 아니면 저희가 이제 직접 또 발로 뛰어서 그 교수님들하고 이제 미팅을 해서 그 분야별로 다음 세대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내에는 이미 특허가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 미국 출원이나 이런 부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선출원 제도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예산 지원을 해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관계된 부분에서는 보통 저희가 두 가지 부분으로 이제 그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심화형 부분들은 국내 출원과 또 PCT 그리고 그 해외에 있어서는 국가 숫자에 제한 없이 좋은 기술이라면 계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포트폴리오형 같은 경우는 앞에 거는 동일합니다만은 미국 출원까지만 그 말씀드렸던 교수님들한테 차감제도 없이 그냥 별도의 재원으로 추가적으로 특허를 내실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소속 교수님들께 좀 안내를 좀 해주셔서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 가지로 교수님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융복합 프로그램 지원인데요. 사실 저희 소속 교수님 기술들이 좋은 분야들도 있지만 그 타교라든가 타기관에 보면 이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제 기술들을 가지고 계신 교수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향후에 공동 연구나 이런 것들을 또 계획하고 있는 그 분들 중에 현재 나와 있는 우리 기술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타기관 영역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위탁과제 형식으로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2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 위탁과제를 발주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예를 들어 개량 특허가 만들어진다면 양쪽의 기관들이 사실 양쪽 다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같이 분석을 해서 좋은 제도로 한번 안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이 한 5개 총 제도 정도가 되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숫자를 한번 봤는데 그 통계를 보니까 MIT, 스탠포드가 사실 이런 기술 사업파에 되게 크다고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MIT가 특허 출원 얼마 정도 내고 계신지 아십니까? 사실 300건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탠포드도 400에서 500건 정도인데요. 그 중에서 한 해 기술 이전 되는 부분들이 100여 건 이상이 됩니다. 그냥 얼추 숫자상으로 보더라도 30% 정도가 사업화가 돼서 실용화되는 특허들로 사용이 되는데 저희는 제가 맨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해 그 실용화되는 게 사실 10%가 채 되지 않거든요. 특히 30%라고 하지만 여기서 한 건의 그 기술 거래에 있어서 특허가 그 패키지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50% 이상이 다 매각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서 조금 한번 느껴보는 부분들이 맞춤형 특허를 만들어서 이미 그 매입을 해갈 것들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교수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특허를 그 후순위로서 만들게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5개 정도의 현재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는데요. 이 부분들을 좀 그 단과대학이나 이런 쪽에서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교수님들이 많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